나는 아무 느낌도 없다던 사람이 그 아이를 만나고 무너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한 소년.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 아이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픈 사람도 지친 사람도 그 아이를 만나면 무언가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소년은 무슨 힘을 가진 걸까요? 이야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잠들기 전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고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게 기대 앉으셔도 좋고 눈을 감고 들어도 좋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던 어느 날 작은 볏짚집에 살던 한 소년의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들판 한가운데 낮은 산자락도 없이 사방이 트인 그 마을은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할 것 없이 바람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빨랫줄에 걸어둔 옷이 채 마르기도 전에 날아가고 아이들이 쌓아둔 돌탑이 밤사이 무너져 있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바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소리를 들으며 자랐으니 귀에 익고 몸에 익어 어느 순간부터는 바람 소리가 없으면 오히려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마을 끝자락 논두렁이 끝나는 자리에 볏짚으로 엮은 작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여기저기 눌려 있었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는 날이면 처마 끝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집이라 부르기엔 허름했고 창고라 부르기엔 너무 오래 사람 냄새가 밴 곳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미자가 살았고 그 미자의 아들 도윤이 살았습니다. 미자는 마을 사람들의 옷을 꿰매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는 여인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바늘을 잡고 해가 지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마디는 늘 부어 있었고 눈 아래에는 퀭한 빛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의 고단함을 좀처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낸들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아마도 일찌감치 알아버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도윤은 그런 어머니 곁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는 동안 실구리를 정리하고 물독이 비면 우물까지 다녀오고 밥이 눌어붙지 않도록 불옆을 지켰습니다. 어린 나이에 집안일을 나눠지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면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몇 번째 같은 자리를 쥐었다 폈다 하는지를, 어깨가 언제 가장 낮게 처지는지를. 그 아이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가난 속에서 그러나 눈치 빠르게. 마을 아이들이 해질 무렵 나무 그늘 아래 모이면 도윤은 늘 그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이였습니다. 어디서 얻어온 이야기인지 아니면 스스로 지어낸 것인지도 모를 엉뚱하고 재미난 이야기들을 도윤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차분하게 풀어냈습니다. 아이들은 배를 잡고 웃었고 지나가던 어른들도 걸음을 늦추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어 마을이 조용해지고 어머니가 바늘을 내려놓고 등잔을 끄고 나면 도윤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하는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 스스로도 그 생각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람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는 밤이면 아이는 이불 끝을 꼭 쥐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의 도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가난이 주는 무게는 배고픔만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묻지 않아도 되는 것들, 없어도 없다고 말하지 않는 것들. 그 집에는 그런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빈자리처럼 그러나 이름 없이. 도윤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에서 입에 올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자도 말하지 않았고 도윤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 집에 두 사람만 남게 되었고 그 이전의 일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지워져 있었습니다. 지워진 것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곳에 남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 천천히. 미자가 바늘을 잡는 손이 유독 굳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런 날을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런 날은 물을 더 조심스럽게 날랐고 웃음을 더 크게 냈습니다. 어머니를 웃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집 안에 웃음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웃음이 없어지면 그 집이 무너질 것 같은 것처럼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도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해 늦가을이었습니다. 바람이 평소보다 일찍 차가워진 계절, 마을에 낯선 사람의 발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짐 보따리를 등에 메고 낡은 집신을 신은 사내였습니다. 나이는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젊지도 그렇다고 늙지도 않은 어딘가 오래 달아온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떠돌이 약초꾼이라 불렀습니다. 이름은 성우라 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묻는 말에만 짧게 답했고 먼저 말을 거는 일이 없었습니다. 마을 어귀 빈 헛간에 자리를 빌려 머물며 낮에는 들판 언저리를 다니며 풀뿌리를 캐고 저녁이면 헛간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웃는 얼굴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마음이 다친 사람이라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그러나 도윤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닫혀 있다는 것과 비어 있다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것을 이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알았습니다. 긴 세월 말을 줄이며 살아온 어머니 곁에서 그 아이는 다친 것을 읽는 법을 조용히 익혀왔으니까요. 성우가 마을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은 헛간 근처를 지나다가 그 사내가 처마 아래 혼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언가를 오래 바라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도윤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서 그 사내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없이 짧게. 도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 옆에 앉았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듯 아무 말 없이. 바람이 처마 끝을 건드리고 지나갔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열기 시작하는지 그날 밤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성우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도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늘 그래왔듯 그 이튿날 저녁도 도윤은 헛간 쪽으로 걸음이 향했습니다. 딱히 이유를 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심부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쪽 방향에 볼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발이 그리로 갔습니다. 아이의 발이란 때로 머리보다 먼저 무언가를 알아채는 법입니다. 성우는 그날도 처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전날과 같은 자리,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약초 몇 묶음이 놓여 있었고 손은 그 위에 얹혀 있었지만 묶거나 다듬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냥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마치 손이 할 일을 잊어버린 것처럼. 도윤은 전날처럼 그 곁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묻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닭이 하늘을 날다가 구름과 부딪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였고 이치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웃기려고 애쓰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려주는 목소리였습니다. 성우는 처음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약초 묶음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야기가 한 고비를 넘어갈 무렵 그 굳어있던 입가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웃음이라 부르기엔 너무 작았고 표정이라 부르기엔 너무 짧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었습니다. 피식하는 것이. 도윤은 못 본 척했습니다.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잘 들었느냐, 재미있었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받으려고 한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성우는 매일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헛간에서 나와 마을 어귀까지 도윤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근처에 서 있거나 논두렁 끝에 앉아 먼발치에서 바라보거나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온기를 쬐고는 싶은데 가까이 가면 녹아버릴 것 같은 사람처럼.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떠돌이 약초꾼이 아이 뒤를 쫓아다닌다고 몇몇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미자는 그 말을 듣고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을 믿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사내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었기 때문이었는지 미자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일찍 떨어지고 들판에 찬 기운이 내려앉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도윤이 물독을 채우고 돌아오는 길에 성우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녁은 먹었느냐? 짧은 물음이었습니다. 안부를 묻는 것인지 그냥 내뱉은 것인지도 모를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잠깐 멈추었다가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저씨는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저녁 어머니 미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헛간 약초꾼 아저씨가 저녁을 굽는 것 같다고. 미자는 한참 바늘을 움직이다가 조용히 밥 한 그릇을 더 퍼담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도윤이 그 밥그릇을 들고 헛간으로 향하는 길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물이 넘칠까봐 두 손으로 꼭 쥐고 걸었습니다. 아이의 등이 바람 속에서 작게 흔들렸습니다. 성호는 그 밥그릇을 받아들고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바로 먹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 옆에 쭈그려 앉아 오늘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밥그릇이 있었고 바람 소리가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지나갔습니다. 성우는 마을에 머무는 날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쉬어가겠다던 것이 어느 결에 보름이 되고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배탈을 다스려주고 이따금 어깨나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노인들에게 약초를 다려주기도 했습니다. 손이 닿는 자리마다 조심스러웠고 말은 여전히 아꼈지만 거부하는 기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변화를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보았습니다. 성우의 어깨가 예전보다 조금 낮아졌다는 것을. 낮아진다는 것은 힘을 빼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오래 긴장해온 사람이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할 때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말보다 빠르게.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마을이 조용해진 시간이었습니다. 도윤과 성호는 나란히 헛간 처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새 그것이 두 사람의 저녁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호가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원래 웃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단다. 도윤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받아치거나 왜요 하고 묻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성호의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문장이 헛간 처마 및 공기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말이란 때로 끝맺지 않을 때 더 오래 머무는 법입니다. 도윤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원래 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원래 좋아했다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언가가 그것을 가져갔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에게서 웃음을 가져갔는지 도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성우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바람은 그날 밤도 불었습니다. 볏짚집 처마 끝이 낮게 삐걱거렸습니다. 도윤은 이불을 덮고 누워 오늘도 한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그 굳은 얼굴의 사내가 원래 어떤 웃음을 가졌던 사람인지를 말없이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마지막으로 따뜻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들판 위로 납작하게 눕고 저녁이면 그 온기가 빠르게 거두어지는 계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짧은 온기를 붙잡으려는 듯 낮 동안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장작을 패고 김장 준비를 하고 지붕을 다시 여미는 손길들이 마을 곳곳에서 바빴습니다. 성우는 그 무렵에도 여전히 마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떠난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었고 머문다는 말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헛간 한쪽에 짐 보따리를 내려둔 채로 낮에는 들판을 다니고 저녁에는 처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낯선 것도 오래 보면 익숙해지는 법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무렵부터 성호의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업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심부름을 마치고 나면 발이 자연스럽게 헛간 쪽으로 향했습니다. 성호는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오지 말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곁에 앉으면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약초를 다듬거나 뿌리를 말리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처음과 달랐습니다. 처음의 침묵은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무언가를 막아서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느슨하고 어딘가 따뜻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성호가 약초 묶음을 내려놓고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날 저녁도 그 전날 저녁도 꺼내지 못했던 말을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한때 가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 언저리에 작은 터를 잡고 약초를 캐고 팔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웃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성호의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낮아지다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도윤은 기다렸습니다. 병이 왔다고 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마을을 돌아다니던 돌림병이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알아 누웠고 아이도 뒤를 따랐습니다. 성호는 산을 뒤지고 들을 헤매며 약초를 구했습니다. 아는 것은 다 써보았습니다. 모르는 것도 들었다 하면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풀뿌리도 어떤 달인 물도 그 병을 막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오기 전에 둘 다 떠났다고 했습니다. 성호의 말은 거기서 다시 끊겼습니다. 이번에는 길게 끊겼습니다. 처마 위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헛간 안에 가득한 약초 냄새가 차가운 공기 속에 섞여들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 성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떠돌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마을, 어느 들판, 어느 산자락, 발이 닿는 곳을 따라 걸었다고 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멈추면 생각이 밀려왔고 걸으면 조금 덜했습니다. 그래서 걸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났다고 했습니다. 웃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잊었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잊어버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두 글자 사이에는 작지 않은 거리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언가가 없어졌다는 것을, 찾으려 해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른다는 것을.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긴 고민 끝에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웃는 법이요. 성호는 그 말을 듣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가볍게 내뱉은 위로인지 아니면 진심인지를 헤아리는 눈이었습니다. 도윤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한 말은 꾸민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성호가 웃었습니다. 크게 웃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릴 만큼, 눈가에 무언가가 맺힐 만큼, 오래 잠겨있던 것이 한꺼번에 열리는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기쁨인지 슬픔인지는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오래 닫혀있던 것이 열릴 때는 대개 그 두 가지가 함께 나오는 법이니까요. 도윤은 그 웃음을 보면서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밤 볏집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어머니 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여느 때처럼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등잔 불빛이 낮게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실구리를 정리하면서 오늘 저녁 있었던 일을 마음속으로만 되새겼습니다. 웃음을 잃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날 도윤은 처음으로 제대로 알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고 추우면 불을 피우면 됩니다. 그러나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는 무엇을 내밀어야 하는지 그때까지 도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야기를 들려주고 곁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가 웃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조용히 그 아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말로 꺼낼 수 없는 것이, 그러나 분명히 있는 것이.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볏짚집 지붕이 낮게 삐걱거렸습니다. 미자가 바늘을 멈추고 잠깐 천장을 올려다보았다가 다시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등잔 불빛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집이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벽도 그대로였고 지붕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흐르는 공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는지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도윤은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워 오래지 않아 잠이 들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지 않고, 이불 끝을 쥐지 않고, 바람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이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성우가 앞으로 이 마을에서 무엇을 내려놓게 될지, 그리고 무엇을 다시 짊어지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사내가 처음으로 웃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된 아이가 그날 밤 처음으로 막연하게나마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것. 그 꿈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들판은 빠르게 색을 잃었습니다. 누렇던 풀이 눕고 논바닥이 굳어지고 아침마다 처마 끝에 가느다란 고드름이 맺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을 일찍 닫았고 저녁 연기가 굴뚝마다 낮게 피어올랐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겨울의 바람은 달랐습니다. 소리가 달랐습니다. 여름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면 겨울 바람은 밀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볏짚집도 그 바람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벽 사이로 찬 기운이 스며들었고 지붕 삐걱이는 소리는 더 잦아졌습니다. 미자는 바느질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손을 자주 호호 불었습니다. 손가락이 굳으면 바늘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으므로 호호 불고 주무르고 다시 바늘을 잡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성우는 여전히 헛간에 있었습니다. 겨울이 와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짐 보따리는 그대로였고 집신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헛간 한쪽에 이제는 약초 묶음 외에도 작은 화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 하나가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성우가 그 노인의 무릎 통증을 2번 다스려준 뒤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화로를 보고 안심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안심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성우는 도윤에게 약초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부터였습니다. 이건 무엇이고 저건 무엇이고, 생김새가 비슷해도 쓰임이 다른 것들, 냄새로 구분해야 하는 것들, 뿌리와 잎을 따로 쓰는 것들. 성우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지만 약초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조금 달랐습니다. 짧았지만 정확했습니다. 흘려들으면 지나칠 말들이었지만 귀를 기울이면 그 안에 오랜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잘 들었습니다.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외우는 것은 빨랐고 생김새를 구분하는 것도 금세 익혔습니다. 성우는 그것을 드러내어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에 가르칠 것을 조금씩 더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들판 언저리까지 함께 나갔습니다. 겨울 들판은 메말랐지만 성우가 가리키는 곳에는 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돌틈 사이에서 버티고 있는 뿌리, 마른 줄기 속에 남아있는 씨앗, 얼어붙은 땅 아래 숨어있는 구근. 도윤은 그것들을 보면서 겨울에도 살아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보는 법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성우가 뿌리 하나를 캐어 도윤의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이건 배탈에 좋은 풀이고, 도윤은 그것을 손바닥 위에서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작고 볼품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성우의 목소리가 전해주었습니다. 이건 피로를 풀어주는 잎이란다. 다른 날 성우가 마른 잎 몇 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받아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쓰고 풀내음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냄새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맡고 나면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그 잎을 코끝에 대고 오래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처음 마을에 들어왔을 때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딱딱하게 닫혀있던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조용히 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도윤은 배운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배탈을 앓는 안악에게는 배탈의 좋은 뿌리를 건넸습니다. 고된 일을 마친 노인에게는 피로를 풀어주는 잎을 내밀었습니다. 약초를 건네는 도윤의 말은 늘 같았습니다. 이거 먹으면 웃음이 더 잘 나와요. 사람들은 웃으며 받아갔습니다. 그것이 약초 때문에 웃는 것인지 도윤의 말 때문에 웃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도윤은 그것을 굳이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낳는 것과 웃는 것이 따로인지 함께인지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받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 밝아지는 것은 보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누가 말을 꺼낼 만한 변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녁 무렵 마을 어귀에 사람들이 조금 더 오래 서 있었고 웃음소리가 이따금 골목 안쪽까지 들려왔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 쌓이면 언젠가는 보이는 법입니다. 성우는 그 변화를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헛간 처마 아래 늘 그랬듯이. 그러나 이제 그 눈빛은 먼 곳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것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지금 이 마을을, 지금 이 아이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도윤이 약초를 나눠주고 돌아오는 길에 성우가 말했습니다. 너는 약초를 나눠주는 게 아니다. 도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성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잠시 기다렸지만 이어지는 말이 없었으므로 그냥 앉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그 자리에서 알아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왠지 모르게 알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성우가 조용히 짐 보따리를 다시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약초를 정리하는 것이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보따리의 모양이 달랐습니다. 펼쳐두었던 것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묶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을 물리고 난 뒤 미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약초꾼 아저씨가 곧 떠나는 것 같더냐고. 도윤은 잠깐 멈추었다가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바느질을 이어가는 손이 잠깐 느려졌다가 다시 원래 속도로 돌아왔습니다. 등잔 불빛이 낮게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자세가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볏짚집 지붕이 삐걱거렸습니다. 도윤은 이불 끝을 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떠나면 이 겨울이 어떻게 남겨질지, 그것이 두려운 것인지 아쉬운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를 도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그 보따리가 완전히 묶이기 전에 성우가 아직 꺼내지 않은 말이 남아있다는 것을.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있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사람이 열리기 시작할 때 가장 깊은 곳의 말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법이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헛간 쪽에서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성우의 짐 보따리는 며칠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성우는 여전히 헛간 처마 아래에 있었고 낮이 되면 들판 언저리를 걸었습니다. 짐을 꾸린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머무르는 사람의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성우는 걸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알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재촉하지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여느 때처럼 헛간으로 향했고 여느 때처럼 곁에 앉았습니다. 약초를 다듬는 성우의 손 옆에서 도윤은 자신이 받아온 뿌리와 잎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나란히 움직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며칠 이어졌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성우가 헛간 안쪽에서 작은 꾸러미 하나를 꺼내 도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배 조각으로 쌓인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눈으로 묻자 성우가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열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안에는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종류가 여럿이었습니다. 크기도 빛깔도 모양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성우는 그것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봄에 심으면 여름에 잎을 거둘 수 있는 것, 이것은 그늘진 땅에 심어야 뿌리가 깊어지는 것, 이것은 다른 풀들 사이에서도 잘 버티는 것. 도유는 손바닥 위에 씨앗들을 하나씩 올려보며 들었습니다. 성우의 말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음 안에 오랜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산에서 거두었는지, 어느 계절에 캐었는지, 그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이 언제였는지. 말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씨앗들이 그것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도유는 그 씨앗들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봄이 오면 심어라. 성우가 말했습니다.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다시 쌌습니다. 배 조각에 매듭을 지으면서 손끝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봄이 오면 이라는 말은 그때는 여기 없겠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도유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매듭을 짓고 꾸러미를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두 사람이 나란히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화로에 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겨울 냄새와 약초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성우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불쑥 꺼낸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묵혀두었다가 꺼내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돌면서 많은 마을을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도 있었고 거의 비어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아픈 사람은 있었고 어디서나 약초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걸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곳이 있으면 발이 향하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는 그것도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몸이 향하는 곳에 마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약초를 건네는 손이 있었고 고맙다는 말을 받는 귀가 있었지만 그 사이 어딘가에 구멍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구멍인 채로. 도유는 화롯불을 바라보면서 들었습니다. 성우가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오기 전날 밤 산 아래 빈 원두막에서 혼자 잤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었고 원두막 기둥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더 이상 걷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걷는 것을 멈추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걷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이 마을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발이 향하는 대로였습니다. 다만 그 발이 처음으로 어딘가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찾는지는 몰랐지만 도유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있었습니다. 화롯불이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장작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불꽃이 잠깐 높아졌다가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고르게 번졌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찾은 것 같아요, 아저씨.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불꽃을 바라보는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저녁이었습니다. 며칠 뒤 성우는 도윤에게 약초를 다루는 법을 더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을 심는 법만이 아니었습니다. 뿌리를 다리는 시간, 잎을 말리는 방향, 섞으면 안 되는 것들과 함께 써야 효과가 나는 것들.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가르칠 때는 빠뜨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것들을 하나씩 손에 익혔습니다. 머리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손이 기억하도록. 마을 사람들도 그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도윤이 건네는 약초가 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이름을 알고 건네는 것과 모르고 건네는 것은 받는 사람에게도 다르게 전해지는 법입니다. 무엇인지 알고 받으면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것이 낳는 것의 절반이라고 성우가 한 번은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어느새 마을은 전보다 밝아져 있었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많아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약초를 물으러 오는 어른들도 늘었습니다. 볏짚집 앞에 잠깐 서 있다 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미자는 그 사람들에게 짧게 인사를 건넸고 이따금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말이 많은 집이 아니었지만 사람이 드나드는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헛간 처마 아래서 바라보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멀리서. 그러나 이제 그 거리는 단절이 아니었습니다. 지켜보는 거리였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듯, 그러나 그 자리에 자신이 있었다는 것을 조용히 알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묶여있던 짐 보따리가 다시 느슨해진 것을 도윤은 어느 날 아침 보았습니다.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단단히 묶여있던 것이 조금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으로 들어가 약초 꾸러미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성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봄이 오면 다시 길을 나서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약초 꾸러미를 묶는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평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봄이 오면. 그 말이 씨앗 꾸러미를 건네던 날의 그 말과 겹쳐졌습니다. 봄이 오면 심어라, 봄이 오면 떠나야 할 것 같다.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겨울은 이제 막바지였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씨앗 꾸러미를 꺼내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배 조각 안에서 씨앗들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작고 단단하고 아직 아무것도 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이제 도윤은 알았습니다. 봄이 오면 심으면 됩니다.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고 성우가 떠난 뒤에 이 마을이 어떤 모습으로 남겨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우가 떠나기 전에 아직 꺼내지 않은 말이 하나 더 있다는 것도 도윤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느꼈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사람이 열리고 열린 사람이 다시 길을 준비할 때 가장 마지막에 남기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봄이 오기 전에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전보다 조금 부드러웠습니다. 겨울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봄은 천천히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며칠에 걸쳐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처마 끝 고드름이 낮 동안 조금씩 짧아지고 굳었던 논바닥이 발을 디디면 조금씩 꺼지기 시작하면서 봄은 그렇게 소리 없이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몸으로 먼저 알았습니다. 어깨가 조금 펴지고 걸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으로 도윤도 알았습니다. 씨앗 꾸러미를 꺼내보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배 조각을 펼치고 씨앗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보고 다시 쌌습니다. 심어야 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우가 말한 그 봄이 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헛간의 짐 보따리는 다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전에 묶여 있던 것은 멈추지 못하고 묶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묶인 것은 다시 걷기로 한 사람의 손이 묶은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매듭의 모양이 달랐습니다. 단단하지만 무겁지 않은 그런 매듭이었습니다. 성우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인사도 짧았습니다. 노인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약초를 다려주었고 안악들에게는 봄에 쓸만한 풀뿌리 몇 가지를 챙겨주었습니다. 받는 사람들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인사자리마다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마을 사람들에게 건네는 것들이 도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도윤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맞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은 그 사람이 직접 맺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떠나기 이틀 전 저녁이었습니다. 성우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헛간 처마 아래 늘 앉던 그 자리였습니다. 화로는 꺼져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으므로 더 이상 화로가 필요하지 않은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들판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봄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의 바람이었습니다. 성우가 오래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너는 이미 많은 걸 가진 아이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으로 알고 자랐으니까요. 허름한 볏짚집, 굳은 손마디의 어머니, 이름 없이 비어있는 자리들.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은 이 아이에게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는데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성우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들판 쪽을 한번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힘이 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있었습니다. 그것이 힘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약초를 건네고 곁에 앉아 있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도윤은 그것을 힘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는 일이었습니다. 달리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우는 그것을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맙다고 해야 하는 말인지 아니라고 해야 하는 말인지 그 어느 쪽도 맞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 말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우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오래 걸었지만 걸으면서 잃은 것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잃고 웃음을 잃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들 곁에 있는 법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약초를 건네는 손은 있었지만 그 손이 누군가의 손 옆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잊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이 아이 곁에서 그것을 다시 알았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약초 뿌리를 다듬다 생긴 작은 흙자국이 손가락 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헛간 처마 아래 공기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성우가 쉽게 꺼내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도윤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몇 해 동안 떠돌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꺼낸 적이 있었는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도윤은 오래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처음 만났던 그 겨울 저녁의 침묵과 달랐습니다. 그때의 침묵은 단단하고 서늘했습니다. 지금의 침묵은 따뜻하고 느슨했습니다. 무언가가 완전히 맺혀진 침묵이었습니다. 바람이 들판 쪽에서 불어왔습니다. 처마 끝을 건드리고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떠나기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성우는 일찍 일어나 헛간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화로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약초를 다리던 작은 솥을 씻어 엎어두었습니다. 빌린 것들을 돌려주고 쓰던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헛간 입구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성우가 마지막으로 헛간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오래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짧게 그러나 빠뜨리는 것 없이. 그리고 짐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어귀까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성우가 멈추었습니다. 도윤도 멈추었습니다. 성우가 도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씨앗은 봄에 심어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가 돌아섰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짐 보따리가 등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낡은 집신이 봄 흙 위를 밟았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뒷모습이 작아졌습니다. 들판 저 끝에서 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한동안 더 서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가지 위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겨울 내내 가지만 남아있던 나무에 아주 작은 연두빛 것들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손톱보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품 안에 씨앗 꾸러미가 있었습니다. 배 조각 안에서 씨앗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고 단단하게. 봄이 왔다는 것을 씨앗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자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잠깐 눈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지펴져 있었습니다. 밤 냄새가 났습니다. 볏짚집 안에 늘 있어온 냄새였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아 씨앗 꾸러미를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심으면 될 것이었습니다. 성우가 말한 대로 봄이 왔으니까요. 그러나 그 저녁만큼은 그냥 옆에 두고 싶었습니다. 아직 심지 않은 채로, 아직 아무것도 되지 않은 채로.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볏짚집 지붕이 삐걱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집이 숨을 고르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조금 다른 꿈을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을 웃게 하고 아픈 마음도 낫게 해주는 사람. 말로 꺼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꿈이라고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자리를 잡는 것처럼. 아직 심기도 전에.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봄이 와서 씨앗을 심고 여름이 지나고 다시 계절이 돌아와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아이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바람이 또 한 번 지나갔습니다. 느티나무 가지 위에 연두빛 것들이 그 바람에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작게 그러나 단단하게. 씨앗을 심은 것은 성우가 떠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마을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에 도윤은 씨앗 꾸러미를 들고 볏짚집 뒤편 작은 땅으로 나갔습니다. 돌이 많고 볕이 잘 들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성우가 말했습니다. 그늘진 땅에 심어야 뿌리가 깊어지는 것들이 있다고. 도윤은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손으로 흙을 팠습니다. 도구가 변변치 않았으므로 손가락으로 자리를 만들고 씨앗을 하나씩 넣고 흙을 덮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씨앗마다 성우가 말해준 간격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이만큼, 저것은 저만큼. 짧은 말이었지만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 심고 나서 도윤은 그 자리에 한동안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흙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도윤뿐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그냥 흙바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그러나 무언가가 될 것들이. 도윤은 흙 위에 손을 한번 얹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씨앗들은 성우가 말한 대로 자랐습니다. 그늘진 땅에서 뿌리를 내린 것들은 줄기가 단단했고 볕이 드는 자리로 옮겨 심은 것들은 잎이 넓었습니다. 도윤은 매일 아침 그것들을 살폈습니다. 물이 필요한지, 뿌리가 드러나지는 않았는지, 다른 풀들에 치이고 있지는 않은지. 성우에게 배운 것들을 하나씩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미자는 그 모습을 바느질을 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늘이 멈추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흙 위에 쪼그려 앉아 풀뿌리를 들여다보는 뒷모습을 바라볼 때 그 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미자만이 알았습니다. 여름이 깊어지면서 마을 사람들이 달라진 것을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건네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성우에게 받은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키운 것을 건넸습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였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손에서 오랫동안 돌봐진 것이 전해질 때 그것은 단순한 풀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말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도윤이 주는 것은 왠지 다르다고 했습니다. 받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낫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맞기도 하고 아무것도 맞지 않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초를 얻으러 오는 사람도 있었고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잠깐 앉았다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볏짚집 앞이 조용하지 않은 날이 많아졌습니다. 도윤은 그 사람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앉으라 하고 들으라 하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성우가 그랬듯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전해진다는 것을 이제 도윤은 알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이야기가 없어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오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봄이 왔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도윤은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 넓은 곳으로 가야겠다거나 더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거나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에, 이 볏짚집에, 이 흙 위에 심은 것들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묶인다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뿌리가 깊어진다는 것은 묶인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도 했으니까요. 사람들은 도윤을 부르는 말이 생겼습니다. 웃음을 심는 아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불렀고 나중에는 어른들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 간지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말인지 어떤 말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싫지 않다는 것도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미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바느질하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가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짧게 그러나 분명히 바느질 실을 고르는 눈이 잠깐 먼 곳을 보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미자라는 사람은 늘 그랬습니다.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이 가장 적게 드러내는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볏짚집은 여전히 작았습니다. 지붕은 여전히 삐걱거렸습니다. 바람이 불면 처마 끝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흐르는 것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웃음소리가 있었고 이따금 울음소리도 있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꺼낼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닫힌 곳에서는 울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마을이 조용해지기 시작할 무렵 마을 어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낯익은 발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래 듣지 못했던 발소리였습니다. 느리고 조심스러운 먼 길을 걸어온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우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더 휘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세월이 더 얹혀 있었습니다. 짐 보따리는 예전보다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걸음걸이는 달랐습니다. 전에는 멈추지 않으려고 걷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어귀에서 마주쳤습니다. 성우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성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많이 컸구나. 도윤은 웃었습니다.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그리고 성우의 짐 보따리 쪽으로 눈길을 한 번 주었다가 집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오시라는 뜻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쌓여 있었으니까요. 볏짚집 안에 미자가 있었습니다. 성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미자는 바느질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미자의 방식이었습니다. 반갑다는 말 대신 밥을 차렸습니다. 그날 밤 볏짚집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밥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일어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등잔 불빛이 낮게 흔들렸습니다. 아궁이에서 장작이 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성우가 이따금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어른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에 흙자국이 있었습니다. 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말로 부르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성우는 알았습니다. 자신도 한때 가지고 있었고 잃었다가 이 마을에서 다시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도윤은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성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며칠 쉬어가겠다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는 이미 헛간 쪽에 자리를 봐두었다는 듯 조용히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자는 늘 그랬습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성우가 헛간으로 향하다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씨앗은 잘 자랐느냐?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잘 자랐어요. 성우가 다시 걸었습니다. 헛간 문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도윤은 볏짚집 마루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들판 위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늘 그래왔듯이. 그러나 그 소리가 달랐습니다.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밀어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데려오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성우가 떠나던 날 느티나무 아래 서서 바라보던 뒷모습을, 그리고 오늘 마을 어귀에서 마주친 그 얼굴을. 사람이 돌아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두고 간 것이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러 온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씨앗은 잘 자랐습니다. 땅 위에 심은 씨앗도, 그리고 그날 이후 도윤 안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도 둘 다 잘 자랐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뿌리부터 깊어지면서 볏짚집 지붕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오래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들판 위로 별이 나와 있었습니다. 바람이 별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쓸쓸하지 않은 조용함이었습니다. 가득 찬 것들이 소리를 내지 않을 때의 그런 조용함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고 사람이 있고 심어둔 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땅이 있는 곳의 밤이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습니다. 이 마을에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처럼. 그리고 그 바람 소리 안에 아주 낮게 들릴 듯 말 듯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웃음은 언제든 다시 피어난단다. 도윤은 그것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 아이는 오래오래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들판을 바라보면서 이불 끝을 쥐지 않고 천장을 올려다보지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밤이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조용히 뿌리를 내리듯 그 아이의 마음에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때때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이미 누군가의 마음을 밝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도윤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바람 소리처럼 잔잔하게 마음도 고요해지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웃음은 언제든 다시 피어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